이 소장, 대장하고 S결장, 그래가지고 직장, 이게 항문,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맹장과 S결장이 장을 풀어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그랬죠. 여기를 잘 풀어주라고 했죠. 치질이라는 게 있어요. 치질 때문에 좀 고통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치질의 원인이 뭘까요? 일반인들 같으면 모르겠죠. 어떻게 복압이 이렇게 치질의 원인이 될까? 네, 이거는 이제 일단 항문 질환이죠. 항문. 그러면 이게 이 항문에 통증이라든가 배변감 이상이 있다든가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치질인지 아니면 뭐 다른 병인지 알아야 되잖아. 진단법.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줄게요. 자가 진단. 일단 뭐 병원에 가봐야 정확한 진단을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통해 가지고 빨리 뭐 응급 조치를 취한다든가 조치를 취하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항문의 질환은 첫 번째 통증과 출혈 문제가 있어요. 출혈. 두 번째는 혈변이 문제, 혈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다 치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좀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배변할 때, 배변시, 증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배변시. 그 배변할 때만 놀 때마다, 변을 놓을 때마다 통증이 나타난다. 평소엔 괜찮아. 배변할 때만 통증이 일어난다. 지속적인 배변 통증, 오늘도 배변할 때 통증이 있고 내일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럴 때는 이제 치질일 가능성이 높아. 변 볼 때만 통증이 일어나는 거야. 또 농양이 있어. 농양, 고름이 있어가지고 부패되고 있다는 거죠. 또 배변할 때만 이상하게 통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항문 균열이라고 해요. 항문 균열. 항문이 약간 찢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 볼 때만 통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변 후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 배변 후. 이거는 항문 궤양일 가능성이 높아요. 항문, 아까 근막층까지 그냥 구멍을 뚫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염증 때문에. 궤양. 배변 후에도 통증이 있다. 그럼 두 번째, 출혈과 동시에 통증. 출혈이 생기면서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배변 아닌 때도. 배변 때는 우리가 알아봤고, 배변 아닌데도 출혈이 생기면서 통증이 있을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거는 위험합니다. 직장암일 경우가 있어. 직장암. 그때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문이 좀 탈출한 느낌이 드는 경우에 항문이 밖으로 빠져나온 항문 탈출감. 이건 뭐예요? 이건 탈장, 직장 탈출, 진짜 직장이라든가 항문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항문 균열, 항문이 약간 찢어졌을 경우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항문에 고름이 나온다. 고름이 나오는 것은 이제 항문 직장이 농양이라고 하고 항문누라고 그래. 항문누. 항문에서 그냥 뭐가 샌다는 거죠. 관략근이 약화가 돼가지고 계속 항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 항문이 이 관략근에 문제가 생기면 대변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누설돼 버리는 거예요. 항문누라고 그래. 항문누. 이게 수술 잘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수술이 위험한 거예요. 요즘 치질 생기면은 뭐 수술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술해가지고 이게 근막이 관략근에 문제가 생기면 힘을 못 받아. 그래 계속 그냥 변이 나와버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어디 다니지도 못하겠죠. 계속 뭐 걸레를 차야 되고. 이거 곤욕이에요. 그래서 수술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부작용일 때 이런 경우가 가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연요법으로 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항문 가려움증 있죠. 또 항문에 또 계속 가려워. 이럴 때는 황달일 수가 있고 당뇨, 항문 습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또 가려움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혈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혈변. 뭐 통증은 없더라도 혈변이 일어난다는 거. 혈변. 통증 없이.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병을 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선홍색 피가 뚝뚝 떨어질 경우, 선홍색 피가 뚝뚝 떨어질 경우는
치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선홍색 피. 그다음 항문 균열이거나 대변에 피와 점액이 섞을 때, 대변에 피와 이렇게 점액이 섞여서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암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죠. 직장암, 결장암, 장결핵 이걸 추정해 볼 수 있고, 대변이 아주 검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럴 경우는 위라든가 십이지장, 궤양, 출혈, 장티푸스, 위가 문제가 있거나 십이지장 문제, 위궤양, 출혈 이런 경우에 검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항문의 질환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문제는 이제 치질이니까 왜 치질이 생기는가? 정확한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MSD 매뉴얼이라고 써요. MSD 매뉴얼. 이게 뭐냐면 머크 매뉴얼이라고 그래요. 머크 매뉴얼. 여기에 보면 질병 원인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을 해놨어요. 이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질병 원인을 보려면 이건 현대화보다 더 좀 최신화된 그런 진단법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보면은 머크 매뉴얼을 나도 가끔 참조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진단법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은 압력 증가. 항문에 보면 주변에 이 정맥이 있어. 정맥총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정맥이 아주 밀집하게 돼 있어. 정맥총이 압력이 증가돼서 생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정확하게 진단했잖아. 압력이 여기에 증가돼 가지고 치질이 발생한다. 치질은 결국은 정맥이라고 했잖아. 정맥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돼 가지고 커지는 걸 말해. 꽈리처럼. 그게 안에가 있으면 내치질, 밖에 항문 밖에가 있으면 외치질 그런 거예요. 그 정맥이 부풀어 있는 상태, 꽈리가 된 상태, 이게 치질이잖아요. 그러면 정맥이 부풀어져 있기 때문에 치질이 되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그럼 왜 압력이 있는가? 이 압력 원인을 없애야 근본 치유가 되겠죠. 왜 압력이 생겼을까? 이 꽈리가 생겼을까? 여기만 치질에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꽈리는. 예를 들어 식도에도 생겼어. 식도. 예를 들어서 간 문맥이 이렇게 딱 막혔잖아요. 막히면 혈액이 간으로 못 들어가니까 비장으로 가버려. 비장으로 가고 아니면 식도로 넘어가 버려. 그런데 그 정맥은 얇은 혈관인데 갑자기 혈액이 많이 가면 어떻게 돼? 다 소화를 못 하죠. 그러니까 꽈리로 만들어요. 꽈리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버려. 그냥. 이런 게 항문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식도에도 꽈리가 생겨가지고 잘 못 삼키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복부에도 꽈리가 생긴 경우도, 복부에도. 정맥 있잖아요. 정맥. 대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정맥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꽈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만져보면은 막 뛰는 경우가 있어. 복부가 막 뛰는 경우. 꽈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압박을. 지금. 그래서 이게 왜 부풀었는가, 왜 정맥이 압을 받아가지고 꽈리가 됐는가, 이걸 원인을 찾아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거지. 이거 수술한다고 해서 치유가 될까요? 원인은 안 치유가 안 되기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많은 한의학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이걸 항문 고혈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항문 고혈압. 정맥은 뭐예요? 정맥은 다리로부터 정맥은 항문을 통해서 복대동맥 옆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간으로. 그리고 재생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대동맥, 복대정맥 중에 이 라인 중에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압이 강화가 돼가지고 못 간단 말이죠. 위로. 복부에 압이 있어가지고 정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못 올라가니까 꽈리가 막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이거 복압 되지, 이것도. 여기 압이 이렇게 차 있으면 정맥이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
못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정체가 되니까 이 꽈리로 막 만들어진 거야. 커져버린다고. 이런 현상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현상은 자연적으로도 발생될 수 있어, 치질이. 그럼 임신할 때 복압이 이렇게 배가 커지잖아. 복부압이 생기죠. 이럴 때 치질이 생기는 거야. 자연적으로. 대부분 임신할 때 자연적으로 치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출산 후에는 압이 없어졌기 때문에 치질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아프니까, 변 보면 아프잖아. 아프니까 변을 잘 보게 해가지고 이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이 있단 말이지. 대변 연화제를 준다든가, 자욕을 좀 하라든가. 그러면 좀 부드러워지니까 변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속 일시적인 거잖아, 그것도. 대변 연화제를 준다고 해서 하기야 변이 딱딱하고 그러면 나오려면은 통증 때문에 심하게 되겠지만, 부드러운 변 같으면은 치질이 있다 하더라도 좀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그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근데 심지어 이제 외과적으로 제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 하고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거를 해도 근본 치유는 안 된다겠죠.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또 정맥이 만들어지죠. 또 부작용 시에 치루가 발생할 수도 있다겠잖아. 치유 사례, 그 사례가 좀 많이 인터넷상에다 한번 보시란 말이지. 나도 직접 그분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치질을 한번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요즘엔 기술이 좀 발달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인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잘못 건드리는 경우는 새 삶은 애가 돼야 돼. 걸레차고 다녀야 돼. 치료가 발생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사회활동도 잘 못하는 거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특히 아랫배 복압이 강하게 차 있으면 항문 주변에 압이 생기겠죠. 고혈압. 항문 고혈압,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복압, 이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자연치유 원리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 그럼 우리 치유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복압을 빼주면 되겠죠. 여러분도 스스로 장을 풀든, 췌장경락의 도움을 받든,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스스로 복압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해탈경을 소개했고, 이런 복부 푸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많이 소개했죠? 그걸 지속적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한 사람들 복부를 보면 너무 부드러워, 그냥.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력을 한 만큼 효과가 안 나는 경우, 왜 그럴까? 노력은 복부 푼다고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좀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먹는 문제도 중요하지, 물론. 특히 변비가 있으면 고통스러우니까, 변비가 있으면 고통스럽고 오히려 치를 악화시킬 수 있어. 힘을 딱 주잖아요? 그래도 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더 압을 줘보면 어땠게?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무거운 물건을 든다고 힘을 줄 때 아랫배 힘 들어가잖아. 이때 정맥이 또 치질이 생길 수도 있고. 치질 원인 중에서도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대변을 많이 본다고 계속 힘주고 있다든가 그러면 이게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도 물론 중요해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변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변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힘만 주지 말고 소장과 대장 기능을 향상시켜줘야 돼. 근육을 단련시켜가지고 힘만 딱 주면 변이 딱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놔야 돼. 대장 건강이 치질 예방도 핵심이란 말, 사실은. 복압을 빼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대장 근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하고 장과는 직접 연관이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장이나 대장에 혈액이 안 가는 거예요. 혈액이 안 가는데 무슨 작동이 되겠어요? 굳어갖고 있는데. 교감신경 우위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 문제 해결하려면 먼저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스트레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그렇지. 그 근본적으로는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왔는데 참나를 찾기 위해서 왔거든요, 사실은. 그걸 이제 망하고 가니까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참나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참나 상태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리가 없으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고 하는 거지. 여러분 탐심치 욕심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생기는 거죠. 무위법으로 하라고 그랬죠. 내가 몇 번 강의했죠. 이럴 때 무위법으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탐진치를 내려놓고 하라는 거지. 그래서 스트레스는 결국은 그 해결 없이는 여러분들 질병과는 뭐 이별이 안 되는 거야. 아베 그 대장, 궤양수 대장도 결국은 스트레스에 그 결국은 어떻게 하면 평화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침략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 반성하지 않고 이게 목표란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장이 아플 수밖에 없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반성을 하고 이 국가와 잘 지내고 이럴 마음으로 했더라면 있는 병도 나았겠죠, 이미. 결국은 장은 스트레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점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치질 있는 분들도 결국은 복압을 해서 해주고 음식도 조절을 하는 것,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려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없다.